네, 안녕하세요. 저 행운둥빠인데 부시맨이라는 부캐를 만들었어요. 부동산 시세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희 방에서 KB 시계열 항상 보셔라,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니까 보셔라 했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예 같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방송을 같이 하려고 해요. 이번 주 제가 혹시 포스팅 어디 했는지 아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구나. 제가 이번 주에 용인을 좀 봤거든요. 네, 용인 봤어요. 네, 이게 KB 시계열이고, KB 부동산 리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매매 가격, 여기 매매 가격 나와 있죠? 매매 가격,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이랑 전년 말 대비 상승률 상위 지역, 뭐 하위 지역, 이렇게 하락률 참 상위, 하락률 상위, 이렇게 전년 말 대비 하락률 상위 이렇게 발표를 해요. 매주. 여기서 전세 가격도 그렇게 똑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이걸 보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금주 상승률 상이라는 거면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얼마나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느냐인데 보면은 계속 그래요. 지금 고양, 여기 일산, 대전이랑 대전 빼고 였던 것 같아요. 다 어디에요 이게? 고양, 일산, 성남, 용인, 하남, 안양 다 경기도죠. 지금 흐름이 경기도로 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 경기도를 막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다 예견이 돼 있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전국의 대부분 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다시 흐름이 온다라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부천도 곧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 지역을 좀 봐야 돼요.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이면 지금 뭐 아직 2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봤을 때 상승률 상위 지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대부분 다 경기도죠. 하락률을 볼게요. 하락률은 좀 이렇게 별로 없어요. 하락률 상위 지역이 이 세 군데밖에 없죠. 그것도 뭐 수치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보면 되게 조금이죠. 전년 말 대비 하락률 상위도 보면은 여기 조금 있는데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숫자들이. 그러면 크게 막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세를 볼게요. 이제. 전세, 금주 상승률 상위, 안성, 하남, 동대문구, 이거 서울 동대문구요. 대전 중구, 오산, 부산, 인천, 서구, 연수구, 파주, 수원. 대부분 여기도 다 경기도 지역이 많죠. 그리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은 세종. 세종은 진짜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약간 이제 상승률 추세가 좀 꺾이긴 했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뭐 작년에 엄청 났으니까. 수원, 하남, 동대문구, 고양, 덕양구, 용인, 수지구, 성남, 중원구, 울산, 북구, 안성, 인천, 여수. 여기도 대부분 다 이제 경기도 지역이 많죠. 하락률 상위 보면은 전세, 과천, 안양, 창원 이렇게 있는데 과천이랑 안양은 좀 입주 물량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세가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전년 말 대비 하락률 상위는 논산, 목포, 뭐 부산, 여수, 울산, 광주 이렇다. 이게 그냥 한번 보면 돼요. 같이 어차피 보는 거라서 그냥 흐름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요약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탭 요약이잖아요. 이 전체 요약을 해준 거예요. 이게 보기 어렵지 않죠. 이게 다 이해되세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보분들은 매매 증감이랑 전세 증감만 보시면 돼요. 뭐 지수까지 막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매매 증감 보시면 자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 게 상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짙을수록 빨간색이 짙을수록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0.2, 0.4, 0.6, 0.8 이상 상승한 경우 구간별로 음영 처리를 하는 거야. 점점점 빨개지면 숫자가 큰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볼게요. 쭉 제가 어떻게 보는지. 전국이 0.46, 지난주 대비 0.46%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눈에 띄는 데가 노원구, 조금 붉은색이 짙죠. 그리고 서대문구나 성북구는 그렇게 높지 않네요. 종로구 이런 데들은. 중구가 되게 빨갛네요. 그쵸? 중구. 그리고 쭉 가다가 동작구. 이런 데들이 서울 중에서도,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이런 데들이 조금 이번 주에 상승
상승률이 높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궁금하시면은 왜 이런 데들은 별로 안 높고 이렇게 이런 데들은 높은가를 찾아보시면 되죠. 그때는 이걸 보고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6개 광역시는 0.43% 상승했구나라고 해서 쭉 볼게요. 부산을 보면은 부산은 이런 중구, 서구, 동구 이런 데보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데들이 높구나. 이런 데가 상승률이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구는 수성구, 달서구 이런 데가 좀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천은 연수구 송도가 있어서 그래요. 송도. 연수구랑 서구는 서울이랑 좀 가깝잖아요. 인천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인천에서는 많이 오르고 있네. 이렇게 위로 봐도 그렇죠. 이게 시계열이니까 쭉 흐름 보면은 약간 죽었다가 들어오는구나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시면 돼요. 대전은 뭐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대전도 중구, 서구, 유성구가 계속 이제 리드를 하고 있죠. 대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울산을 보면은 울산은 좀 이제 작년에 이게 규제 지역 지정되면서 약간 조정 받는구나, 이제 보합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이렇고 세종은 진짜 이랬어요. 여기로 가서 엄청 빨갰잖아요. 엄청 빨갰어요. 막 3% 일주일 만에 막 3%씩 상승했던 기간도 있어요. 1%, 2%, 3% 이게 막 복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조금 이제 보합 장인가 하는 수준으로 약간 상승률이 꺾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기도는 뭐 경기도 보면은 요때를 기점으로 작년 12월 여기 12월 요때를 기점으로 경기도가 빨개. 그쵸? 엄청 빨개요. 경기도가 다 지금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쵸? 다 빨갛죠. 네. 근데 유독 좀 안 빨간 지역들이 있긴 있어요. 경기도에도 평택 조금 멀죠. 저기 서울에서는 조금 평택 이런데 안산 이런 데는 조금 덜 상승하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덜 상승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용인 중에서는 처인구는 그렇게 상승을 많이 안 했고 기흥구, 수지구.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수직을 본 거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보고는 있었어요, 저는 용인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흐름이 오더라고요. 엄청 상승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하남도 많이 올랐고 김포는 조금 이제 다시 죽고 있어요. 약간 여기도 이제 그리고 쭉 보면은 됐고 여기까지 이제 경기도 쭉 봤잖아요. 경기도 그럼 경기도가 빨갛구나 이렇게 쭉 보면서 경기도가 되게 빨갛네. 그러면서 관심 가는 지역 있으면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포항 대구 있어요. 뒤에 가면 나와요 다. 네, 볼게요. 강원은 막 그렇게까지 막 오르는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부동산이 막 엄청 화랑인 것 같아도 다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부동산에 다 지역별로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충남도 보면은 약간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거 막 규제 지역 되면서 약간 또 다시 조정이 되고 있죠. 보합이죠. 이런 데. 당진은 보세요. 당진 같은 데 잘못 들어가면 계속 뭐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건데 당진도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보합만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 뭔가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런데 충남 쪽은 그렇게까지는 막 상승 흐름이 오진 않았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남도 목포도 이렇게 막 조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파란불이면은 하락하는 지역인 거거든요. 파란색이 짙으면 하락률이 큰 지역인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 좀 되고 상승하지도 않고 거의 뭐 그렇다고 엄청 하락하지도 않고 근데 약간씩 파란불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0이 뜨는 순간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사실.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인 건지 그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흐름을.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까 포항 누가 물어보시죠? 포항도 있어요. 포항. 네, 포항. 맞죠? 아까 대구는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구는 봤어요. 네. 그리고 포항 이렇게 보면은 포항도 약간 흐름 들어왔다가 빨간색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조정받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더 관심 있으면 파보면 되는 거고 그 지역 가서. 여기도 창원 쪽 보면은 여기도 되게 막 흐름이 왔었거든요, 사실. 근데 파란불이 들어왔네? 그러면 조정이 오나? 라고 생각하고 진짜 조정인 건지 아니면 단기 조정인 건지 아니면 뭐 그쪽에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싶으면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매매 증감 다 봤어요, 전국. 되게 쉽죠? 금방 봤죠? 이 다 본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그 다음에 전세 증감. 전세 증감은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빨갛지는 않는데, 이 서울은 좀 빨갛죠, 서울. 이게 좀 민감하긴 한데, 그 법 때문에 그래요. 뭐 아실 거예요. 조금 다 들어보셨죠? 그 법.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됐어요. 전세가가 막 올라가죠. 동대문구 엄청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곧 봄학기 시즌 되니까 전세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 물량이 없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전국이 다 그렇진 않고 여기도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는 실수요예요. 투자 수요가 없어요. 전세는 아시겠죠? 이 정도는 누가 전세를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역시나 이게 어디야? 부산에서는 수영구, 뭐 기장군 이쪽이 전세 수요가 좀 있나 보구나. 전세가가 많이 올랐네. 지난주 대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수구, 인천의 연수구가 매매가도 그렇더니 전세가도 많이 오르네. 네. 그것도 보시면 돼요. 연수구랑 서구. 그쵸. 그럼 이 실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좀 있는 거겠죠. 네. 매매 쪽에서는 투자랑 실수요가 섞여 있는 거일 테고 전세는 다 실수요거든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고 대전은 유성구 전세보다는 중구 전세가 더 많이 올랐네요. 왜 그럴까 좀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스스로.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울산은 북구가 전세가 막 계속 오르네요. 전세가가. 그쵸. 왜 오를까?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세종은 전세 매매 엄청 작년에 오르다가 이제서야 조금 주춤하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이게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조금 덜 상승하는구나.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도, 수원, 권성구의 전세가가 오르네. 보시면 돼요. 보통 수원은 영통구잖아요. 영통구가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권성구의 전세가. 권성구랑 장안구도 오르네,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오를까? 고양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일산 이쪽. 안양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하락했죠.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입주 물량. 그런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몰랐다 그러면 가서 그런 걸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왜 하락했을까? 과천도 마찬가지. 과천은 전세가가 그렇게 막 오르진 않았어요. 이거 지난주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청약 1순위 조건을 실거주 1년에서 2년 거주해야 1순위를 주는 걸로 그때 바꿨잖아요. 그거랑 지금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가지고 2021년에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남 오산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네요. 안성 이런 데도 쭉 보고 넘어가시고 강원은 뭐 전세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충남 이런 데도 충남 전북 전남 이런 데들은 엄청 전세가 오르진 않네요. 전세가가. 그쵸? 이렇게 쭉 보시고 김해는 왜 이렇게 조금씩 막 이러네요. 전세가가. 왜 그런가? 입주 물량이 적나? 뭐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다 봤어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네. 이게 끝이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상위에 다른 데들은 제가 이미 다 포스팅을 한 번씩 했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용인도 보고 있어가지고 용인을 찍어가지고 본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포스팅을 할 때 저는 우선 이제 용인의 대장 아파트를 먼저 찾거든요. 용인 수지구의 대장 아파트를 찾으면
최고가 아파트,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최고가 아파트 클릭하시고 경기도 용인 수지구 기준은 84 또는 여기 31평에서 35평 요걸로 하는데 84로 할게요. 그래서 조금 뭐 길게 하셔도 되고 기간은. 근데 아마 여기 이게 대장이거든요. 성북역 롯데캐슬타운 여기가 대장이에요. 14억에 이미 거래가 된 거예요. 실거래가예요. 이거는 호가가 아니고 실거래가 됐어요. 이미 14억으로 2020년 12월에 34평이요. 10층 거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 나와요. 102동 10층 14억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기서 그래프를 봐도 되는데 그래프 보고 하는 건 호갱노노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갱노노 가서 보거든요. 호갱노노에 저걸 복사해 가서 하고 왜 이래?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요거를 복사해 가서 호갱노노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34평 이거는 1개월 평균이라서 아까 14억 최고가가 찍힌 게 아니라 이 34평형에 한 달 동안 거래된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14억보다는 조금 낮은 거예요. 13억 3,500이다 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2년 11개월 거의 3년 만에 6억 7천만 원이 올랐어요. 이 성북역 롯데캐슬이 102% 2배 상승했다는 거죠. 난리야 난리. 여기 성북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보면은 이제 이거보다 상급지가 어딜까요? 채팅창에 쳐보세요. 어딜까요? 여기보다 상급지 붙어있는 상급지 어디죠? 다 아실 텐데 어디예요? 아무도 모르시나? 아무도 안 치시네. 성남이죠, 성남. 붙어 있잖아요. 자, 아까 여기까지가 이제 용인이고 필터가 걸려있구나. 여기가 이제 성남 분당구잖아요. 바로 붙어 있어요. 성남 분당구랑 용인이. 그러면 성남 분당구의 최고가 아파트는 어디인가를 찾아봤죠. 그래서 성남 분당구를 찾아봤더니 동두천 잘못 찍었네. 잠시만요. 네. 여기 백현 5단지 휴먼시아 이 아파트예요. 18억 7,500만 원에 이미 거래가 됐어요. 장난 아니죠. 왜 안 나오냐? 이름이 조금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냥 이게 어딨냐? 이 여기 있어요. 백현마을 5단지 이거거든요. (18억이에요) 18억. 근데 이걸로 똑같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이걸로 보면은 18억 7,500. 더 높죠. 얼마나 상승했냐? 봤더니 7억 7,800만 원. 와.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여기 판교잖아요. 판교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아까 성북역 롯데캐슬이 14억이었는데 바로 옆에 분당의 대장 아파트가 18억 7,500이에요. 18억 7,500. 그러면은 성북역 롯데캐슬이 비싼 건가 적정한 가격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정할까요? 비쌀까요? 14억이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백현마을 5단지 이거 13년차 아파트고 성북역 롯데캐슬은 신축이에요. 얘는 얘는 3년차 신축이에요. 그러면은 14억이랑 18억 7,500이랑 비교했을 때 신축이고 제 13년차 아파트인데
여기 판교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교에는 뭐 너무 비싸서 못 살고 그러면은 그래도 용인에는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가격 비교를.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저게 왜 저렇게 가격이 됐느냐 한번 봐야죠. 인구수 세대수가 수요거든요.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수 세대수를 보는데 경기도 용인 전체로 볼게요. 용인 전체로 봤을 때 인구수가 늘어요. 그쵸? 그리고 세대수도 늘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2018년에 18,000세대, 2019년에 16,000세대 정도, 뭐 이렇게 계속 늘죠, 세대수가. 인구수도 늘고 세대수도 느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인구수랑 세대수가 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잖아요. 공급을 봐야죠, 이제. 수입주. 그래서 경기도 용인 보면은 17년, 18년, 19년에 초과 공급이었어요. 이 빨간 선이 수요선이고 그 지역의 인구수에다가 0.5%, 0.005를 곱해서 나온 수치예요. 평균적으로. 이게 아파트 신규 수요량이라고 봤을 때 이건 공급량이거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럼 이 시기에는 어땠죠? 공급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공급이 초과긴 했어요. 초과 공급이긴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세대수 증가하는 걸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17년, 18년, 19년에 어떻죠? 세대수가 거의 이 정도 증가했어요. 그쵸? 거의 이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가죠. 이건 정말 시장 이거 경제학 기본이에요. 기본. 수요 공급.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시장에 있는 물량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용인 수지구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어때요? 쉽죠? 되게 쉬워요. 이것만 알고 집을 사셔도 절대로 실패하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자, 그리고 미분양이 또 중요하거든요. 미분양이 그 지역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 심리, 사람들의 심리, 이게 어떤지를 보는 것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여기 있는 데이터들 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뭐 포스팅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핵심적인 거, 수요, 공급, 미분양 정도까지만 딱 봐요. 너무 많은 걸 어차피 그 포스팅에 담아봤자 사람들도 힘들고 저도 포스팅할 때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보고 근데 저는 이제 다 체크를 하죠. 이런 저런 거를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어디 갔어? 경기도 용인시 미분양을 보면은 그 입주 물량이 좀 많았던 초과 공급 이때는 약간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쵸? 미분양이 수치 나오죠.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소진이 되죠. 그럼 무슨 소리죠? 분양이 안 됐던 것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물량이. 사람들이 막 다 산다는 거죠. 미분양된 것도 다 사고 결국에는 거의 없어요. 미분양이. 이 심리에 이게 그 지역의 지금 부동산 심리. 분양만 하면은 이제 뭐 다 사람들이 지금 요새 청약 광풍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제 넣고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새 아파트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스팅 마친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이런 거 저런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보셔도 된다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KB 시계를 쭉 보다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요 3개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요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보는 눈이 생기실 거고 기준점이 생기실 거예요.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